어, 로봇이 움직일 때, 과거에 어떤 몸에 힘을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로봇의 배터리 부분에서 배터리가 10개짜리가 있다고 합시다. 실제로는 그 안에 이제 작은 mol들이 10개씩 있다고 가정하면, 전선을, 이거는 그냥 건전지지만 이런 배터리 10개인데, 전기를 각각 연결해요. 그래서 충전을 빠르게 합니다. 일단 유선이나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으며, 유선, 무선 충전에 있어서는 유선으로 충전할 때도 충전한 데가 여러 군데 있고, 그것은 일반 파워뱅크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하거나, 일반적인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무선 충전, 또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충전할 때 여러 군데 있는 구조를, 유선, 무선도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 송수신한다. 같은 파형의 전파는 호출루 번호만 틀리게 해서 송수신하는데, 이는 통신 구조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충전 구조에도 동일합니다. 몇 개의 전파를 동시에 또는 전체의 전파를 10개라면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충전 구조도 이렇게 하고 통신 구조도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라디오 전파는 하나씩 수신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전파를 동시에 수신하는 경우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죠. 전파를 잘게 쪼개서 충전한 데는 여러 군데를 만들어 놓고 통신을 각각 통신한다의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매우 비싼 기술이 됩니다. SK텔레콤에서도 스마트 워키토키 와이파이 때에도 이 기술을 쓰시고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쓰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부산대 광맥카트릭스 김창석 교수팀이 자율주행 촬영할 때 레이저광을 이렇게 서로 파형이 틀린 레이저광형을, 그것은 제가 머스크 위성통신에서도 서로 파형이 틀린 레이저광이라든지 또는 다른 전파도 그것을 섞었으면 묶어서 쓰면 멀리 가고 그것이 신호도 뚜렷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기술을 쓰신 것 같은데요. 서로 타협 파형이 되는 여러 개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서로 파형이 되는 적외선 전파를 회전 방식으로 돌려주면, 밑에는 전자레인지는 그릇이 돌아가지고 그냥 전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전기가 물에다가 물의 깊이를 따라 길이를 틀리게 해서 상중하로 조사를 하게 되고, 전기분해법과 또 열분해 부분에서 수소산소를 추출한다. 그 다음에 비행체 같은 데 실어가지고 이거를 미사일을 압축 공기를 길이를 틀리게 해서 내뿜으면서 미사일을 갖다가 회전시켜서 약간 토네이도 현상, 이렇게 공기를 가열하면서 토네이도 현상, 공기를 가열하면 그 주변 공기가 이렇게 빨려든다는 거죠. 토네이도 현상은 이렇게 비행체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구조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 레이더 목통시키듯이 강한 서로 파형이 된 여러 개의 적외선 전파나 서로 파형이 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전파를 섞었으면 강한 고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판을 태워버리거나 터뜨리는 구조가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비행체를 보존할 수 있죠. 추진 구조로 들어가고 지상 무기로서도 이것을 조사를 해서 이렇게 일단 음파 서로 파형이 된 음파까지 같이 섞어주거나 다른 파형을 섞어주면 강한 전파가 혼합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상을 태워버립니다. 대공무기로 했을 때도 이렇게 가로세로 높이 하늘을 좌표 수자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전파를 쏴가지고 서로 여러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어 쏘는 방식으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 마이크로웨이브 파나 적외선 전파나 음파나 모든 걸 섞어 쏴가지고 이렇게 상공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런 전자기 무기로 해서 쏘게 되면 대공방몽을 겪는 것을 하늘을 이렇게 번개 현상이 일어나면서 불로서 태워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비행체에 실어도 되고 지상에서 어떤 공항이라든지 특정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사람 같은 데도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 눈이 태워지고 눈 같은 게 타버리거나 피부 타버리고 그냥 직사를 하게 됩니다. 다 타버려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 정도에 따라서 틀리게 쓸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냥 그렇게 하고요. 서로 파형이 되는 그런 전파를 섞어서는 이렇게 묶어 쓰는 방식은 드론을 조종할 때도 쓰고, 약간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전리층이 이제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 그랬죠. 테슬라의 전기유도처럼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별에만 가득하다. 이건 전리층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인위적으로 주파수를 여기다 작업을 딱 해주면은 이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신호가 명확해진다는 게 제 이론과 기술이고요. 또
소나 같은 기술의 잠수는 이것도 칙칙칙 걸어주면 해당되는 주파수 그쪽으로 음이 지붕이 되거나 사람의 보청기 사람의 음도 칙칙칙 걸어주면 그쪽으로 지붕이 됩니다. 도청 기술이거나 음을 소거하는 한쪽으로 몰아서 소거하는 기술일 수도 있고 뭐 가시광선이다 적외선이다 그럼 척척척척 그럼 이쪽으로 빛이 유도되면서 10가지로 유도됩니다. 이 기술을 뭐 원천 기술은 적어요. 다른데 이 기술을 알고 응용 기술을 뭐 산업상에 뭐 수십만 군데가 될 텐데 어떻게 다 얘기합니까? 거기 쓰시면 이제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파를 송수신하실 때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송수신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로봇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통신을 하게 될 텐데 뭐 인터넷망이나 또는 그 자체 어떤 뭐 그 드론이나 자체 어떤 비행체를 위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중계할 수도 있고 신호를 그래서 이런 공용 인터넷망 같은 걸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체 워키토키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로봇 자체가 또는 로봇 자체는 어떤 플랫폼이 중계하는 플랫폼이 드론일 수도 있고 뭐 로봇 자체에다가도 이게 플랫폼을 증폭 신호를 증폭해주는 기능을 줘서 어떤 로봇들은 증폭하는 기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로봇을 기저로 아니면 로봇 하나하나의 증폭기 조그만 증폭을 좀 약간 출력을 좀 높여주면 되는 거니까 증폭 기지를 각각 두는 군에서 제가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에다 증폭 장치를 단다. 그래서 이거를 전파의 송수신 거리를 늘린다. 이 기술을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이 기술을 씁니다. 또 로봇에서도 전파를 송수신할 때 단거리파, 중거리파, 장거리파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군사 무기에도 이 기술이 적용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드론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단거리파만 필요할 때면 그걸로만 하고 뭐 스마트폰 워키토키에도 이 기술을 군에서 쓸 수 있다 그러죠. 쓰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중거리파, 중거리파라면 그때 맞춰서 이렇게 전파를 송수신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출력이 좀 이렇게 연기에너지가 좀 더 많이 들겠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 세계로 수천 저분의 수백 저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모든 것을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들고 우주 지도라든지 그다음에 바닷속 지도, 땅 지도 이런 것들도 만든다라는 것을 만든 로봇의 몸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자기 몸을 제어를 하고 그래서 배터리다 그러면 배터리 이제 담당 기능이 있어서 10개짜리다 합시다. 이건 건전지지만 배터리가 10개짜리라면 충전할 때도 이것을 각각 전선을 연결하므로 빨리 충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100개짜리라도 똑같아요. 원리는 1000개짜리라도 똑같고 10,000개짜리도 똑같아요.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서 한 개의 배터리 같아서 두 개에서 같아요. 세 개에서 네 개에서 같아서 5개 그래서 몇 개에서 같은 실제로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쓰는데 이게 앞으로 미래 기술이 된다는 거죠. 자동차 연료전지도 이렇게 5개, 10개로 분할해서 동일하게 하고 압축전지 또는 파워뱅크 또는 배터리 콘덴서 제가 이렇게 콘덴서 금속 콘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구리 코일에다가 모터의 정류자를 이렇게 철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철심에다 구리 코일을 감아놨기 때문에 쇼트가 난다고 서로 전기도 온도가 틀려서 구리 바에다가 코일을 감는 식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모터에다가 금속 조각을 또 갖고 저렴 구조를 갖추거나 안 갖추거나 그래서 금속 전기가 축적되어서 파워 있게 돌리는 기술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기선에도 이렇게 어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텁게 대남 매듭 구조 만든 구조로 두터운 부분을 인중으로 넣어서 카페시터로 만들어서 이런 데도 약간 링식으로라도 두터운 부분 거기에 전기가 축적되어서 멀리 간다는 거죠. 그래서 파워 있게 돌리는 기술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는 모터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여러 가지로 그럼 그게 이제 주파수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모터 직전에선도 전기선 안의 구리선을 피복 없이 이렇게 대중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피복 없이 대중소로 제가 좀 딴 생각하느라고 전기선 안에 피복을 없이 구리선을 대중소로 만들면 주파수 방식으로 이렇게 파워 있는 전기를 공급할 때 에이사라든지 로봇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동일한 두께라 그러면 옛날에 막 칠타래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그 선 말고 동일한 두께를 한 개, 두 개 피복 없이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해서 한 개에서 갖다 쓸지 두 개, 한 개짜리 쓸지 두 개짜리 쓸지 세 개짜리, 네 개짜리, 다섯 개 이렇게 갖고 전기량을 틀리게 이제 물길이라 그러면
물관의 통로를 적게 만들거나 중간 두껍게 만들거나 아주 두껍게 이렇게 해서 물의 양이 많이 흐르게 하는 것처럼 전기양을 많이 흐르게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봇의 몸체 안에 이것이 이런 구조로 전기선을 통해서 전기할 때 어떤 때는 1개짜리, 어떤 때는 2개짜리, 어떤 때는 3개짜리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또는 전기선의 굵기를 대짜리, 중짜리, 구리선의 굵기를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두께를 틀리게 해서 전기를 흘려보내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은 이런 것을 모터 보면 이런 콘덴서가 됐든 앞으로 이렇게 모든 기판에서도 콘덴서가 이런 금속 콘덴서가 이게 된다 그랬죠. 이 금속판에다가 저렴 구조를 같이 수십 장 수백 장 하면 이게 전기 전도체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가 금속 배터리 개념을 쓰시면 금속 콘덴서의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MLC 기술에도 들어가고 이게요. 뭐 이런 데다가도 이렇게 있고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이렇게 알갱이 나노 구조로도 해놓고 구리 역상을 덮어줘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전기가 이렇게 가두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모든 만물이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따라서 지금 제 기술, 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크기를 틀리게 하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것은 PM 반도체에서도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기 전도도가 틀려서 쇼트, 스파크 현상이 이런 발열이 일어나는 원인이 된다고 그것을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해야 된다 그러죠. 이것도 제 기술이고, 근데 한쪽으로 전기를 갖다가 유도를 할 때 이게 평판이고 이게 두껍다. 그러면 이것을 이게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흐르게 돼. 그럼 반대편은 아래편에 있다. 그럼 여기는 평판이고 여기는 두껍게 만들어주면 이쪽으로 전기를 흐르게 할 수 있죠. 전기 흐름을 바꾸는 금속 다이오드 개념을 쓸 수 있는데 펠티어 소자 PM 반도체에서도 쓰고 다른 데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전기 다이오드 현상을 이렇게 해서 전기의 방향을 바꾸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 그 연구자석, 모터에 쓰는 연구자석은 이렇게 한 겹,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이게 여러 겹 또는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를 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파워가 커진다는 제 이론을 쓰시면 제 기술, 이송 이론과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입자나 가루 구조에서부터 대중소를 쓴다. 유리석 연꽃에 내 사람 유리만큼을 넣어서 제조한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로봇에도 이 모터의 기술을 쓰는데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터 일정 구간을 다른 데가 차별화해서 전기선의 구리선이 카패시터가 된다는 이론을 따라 전기선의 구리선을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다. 이렇게 길 수도 있어요. 일정 구간을 길게 만들고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저전력부터 중전력, 고전력 이렇게 해서 전기양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로 얘기하면 8차선 정도의 그런 두께 있는 전선을 만들어 가지고 구리선이죠. 보통 직전선에 배치하면 의도적으로 이게 전기선에 구리선을 갖다가 배터리로 만들려는 거. 이런 기술로 제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일단 전기선에 구리선을 모터 직전선을 대중소로 만들어 가지고 피복 없이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게 주파수 방식을 공급한다는 거죠. 이렇게 테슬라는 전기를 왔다 갔다, 에디슨은 전기를 이렇게 직류로 가지만 저는 이게 주파수 방식으로 바뀐다. 주파수 방식이 바뀐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배치하는 것, 전기선에 또는 두께가 똑같더라도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 이것도 주파수 방식으로 약간 바뀝니다. 이 두 가지를 쓸 수 있어요. 또는 전기선의 구리선을 이렇게 전도처럼만 쓰지 않고 전기 축적 구조로 써서 일부러 전기양을 많이 흐르게 해서 두꺼운 선을 쓴다는 거죠. 구리선을 그렇게 해서 파워 있게 쓰기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하나짜리 쓰시면 제 기술이라고 했죠. 전기선 안에 전기선이 이렇게 하나짜리 있는 이런 전기선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콘센트에도 이것을 전기가 흐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마이너스 플러스 구분 없이 만져보세요. 감전사대제 1개짜리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똑같은 피복 없이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5개, 6개짜리 이렇게 해서 전기선 만들어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전기선의 통신 구조인데요. 이건 로봇 기술에도 다 적용이 되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평판에다가 이렇게 평판에다 금속 알갱이를 대중소 구리든 알루미늄 다 돼요. 이렇게 나가지고 전기를 왔다 갔다 가두는 이런 걸 이걸로 이제 태양전지로도 만들어요. 전기선안의 구리선을 대중소 만들어서 피복 없이 이렇게 전기를 딱 걸어주면 전기를 안 걸어주면 금속 자체는 전기를 생산하지 않아요. 걸어주면 전기가 생산됩니다. 그 유튜브에서 이걸 하시던데 제 기술 따라 하신 겁니다. 제 방송 특성상으로 제 기술입니다. 구리로도 되고 알루미늄 되고 이런 이렇게 알갱이를 넣어서 이렇게 액상을 덮어서 만드는 방식은 일반 합성 건물을 천연 건물을 못지않게 할 때도 기존에 만들어진 알갱이로 동그라면 더 좋겠죠. 대중소 넣어서 탄력 있게 만드는 그런 기술로 들어가 플라스틱에도 되고 금속에도 들어갑니다. 서로 다른 금속으로도 되는데 이런 전기가 흐르는 이런 구조에서는 같은 금속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금속에도 가로 세로 이렇게 뼈대를 주고 뼈대를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그래서 알갱이를 넣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고무판에도 고무 같은 데도 기존에 만들어진 거를 가로 세로로 뼈대를 주고 알갱이를 주고 액상을 덮어서 만듭니다. 고무, 음석, 플라스틱도 다 되고요. 그럼 이종의 것도 되나요? 그럼 금속에다가 서로 다 알루미늄에다가 스텐 뼈대를 준다든지 알갱이를 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플라스틱에다 금속 뼈대가 들어간 이제 알갱이가 고무 같은 데도 금속 뼈대가 들어간 이제 알갱이가 들어가 이런 서로 다른 이종의 재료에도 이렇게 재료가 들어가는 방식에도 사용합니다. 칼제조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뼈대는 강한 놈으로 이렇게 가로 뼈대가 하나짜리든 가로 세로든 이렇게 뼈대를 주고 알갱이를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머지 금속으로 이렇게 덮고 그렇게 뼈대는 좀 강한 놈 그럼 얇은 무게는 가벼우면서도 강한 휘어지지 않는 이런 검을 만들거나 저도 이제 검을 쓰니까 무게는 가벼우면서도 휘어지지 않는 그런 검을 만들거나 그런 칼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도 유리석을 거든요. 사람 유리만 골라서 이런 판은 물에다가도 이게 넣어가지고 이게 바닷물이다 소금에 위에다 이런 알루미늄 판이든 금속 이런 구리판이든 어떤 금속 판이든 넣어서 전기선안의 구리선을 대중소 만들어서 전기를 여러 개 만들어주면 좋아요. 전기선을 강하게 걸어주면 전기로 전환되는 일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기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기존의 태양전지판이나 이런 데도 금속을 약간 두껍게 갖고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기술은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네. 또는 로봇에다가도 전기를 자체 생산하는 구조를 쓸 수 있는데요. 전기 충전 구조도 쓸 수 있지만 자동차의 어떤 회전축, 가스로 돌리든 석유로 돌리든 전기로 돌리든 회전축이 돌아가요. 그럼 거기다가 서로 굵기 같은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놔요. 연구 자석을 두께를 틀리게 해서 수십 겹 또는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갑니다. 입자나 가로 구조에 비해서 대중소로 들어가고요. 전기선에는 송전선은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중소로 만드는 송전선을 여러 개로 하면 더 좋아요. 그러면 자동차 회전축 돌아갈 때 전기 생산 구조가 됩니다. 이 기술은 뭐 공장 같은 데나 차량 같은 데 비행체에 실어갖고 전기 생산하거나 태양빛 같은 데 이렇게 그 웨어러블 기술, 웨어러블 기술에서도 태양빛 받아갖고 이게 자그맣게 만들어서 이걸 돌리거나 반도체에도 나노 구조로도 이렇게 태양빛을 받아서 전기를 받아서 그 전기로 이렇게 이거를 돌려서 전기 생산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데 위에 이렇게 태양 전지판 넣고 거기다 이렇게 그걸로 이 회전축을 동일하게 만들어서 전기 생산합니다. 또 풍력 발전소가 이렇게 물레방아식으로 풍력 발전기를 만들어 그걸로 회전축 돌려서 동일하게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게 똑같이 만들어서 집안에서도 이렇게 태양 전지판 만들고 그걸로 조명 있잖아요. 집안에 조명으로도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선안에서 우리 집에도 조명 켰는데 나무 잘 자라요. 그래서 그 전기로 전기선안 회전축을 돌려주는 거죠. 전기선안의 구리선을 대중소 만들어주고 이렇게 연구자석을 어떻게 수십 개, 수백 개 이렇게 돌려서 전기 송전선은 전기선안의 구리선의 대중소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 110, 220이라도 그쪽 10을 들여갖고 12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생산합니다. 그래서 가정용 전기로서도 이 회전축을 돌릴 수 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바닷물 같은 데도 이렇게 물레방아 이렇게 조수관만 사이에서 움직이는 이런 과정을 또 회전축이 돌아가면 그걸로도 수십 개, 수백 개, 수만 개 설치해가지고 바다에서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플레방아 돌아가는 식으로 어느 쪽으로 돌아가도 움직이면 돌아간다는 거. 조금이라도 전기를 생산하면 숫자 띄기로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이런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태양 발전할 때 방송국 반사파처럼 해갖고 오목한 홈을 파서 수십 장 수백 장 빛을 조사해서 하고, 농사를 지을 때도 비닐하우스 같은데 같은 거 해서 이모작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농사 지을 때도 이 방식으로. 그 태양열 조립판도 그 어떤 홈을 파가지고 태양열 조립판을 하고요. 거기서 되게 뭐 저기 앞뒤 그 360도로 해가지고 반사판을 설치를 해가지고 태양빛이 어느 쪽에 들어오든 서로 반사복사해서 하루 종일 발전하거나 난방하거나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하여튼 발전 구조로는 이렇게 가져간다라는 거. YTN에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들이 굉장히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거로부터 제 기술이 YTN에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래도 되나요? 네, 이건 명백하게 문제가 크다라는 것을 지적재산권 민영사 문제를 담고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그 외국에 팔았을 때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프라시 유리창에다 프라시창을 더 떼자 그랬더니 그냥 뉴스에 그대로 YTN에 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이래도 되나? 참 국정원은 지금 페이스북에 지금도 광고를 내고 있고요. 이거를 그다음에 여기 유리 보석성 이게 털리는 것을 그럼 플라스틱은 더 떼자 그래 잘 안 깨지는 구조를 만들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쓰시더라고요. 겉에는 프라시아 안에는 유리창, 겉에는 프라시아 안에는 이렇게 아크릴창, 겉에는 프라시아 안에는 투명 매트, 겉에는 프라시아 안에는 투명 필름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라시아 방탄 필름에서 방탄 소재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프라시아과 유리창의 접합 구조를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사용하고요. 이것은 자동차, 타이어,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접합, 이렇게 피역 접합, 그다음에 모든 접합, 비닐 접합, 종이 접합, 모든 접합 구조에 다 사용, 스티로폼 접합 이런 데도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벽지 같은 데도 이렇게 이런 홈을 파서 잘 붙게끔 만들거나 단열 벽지 같은 데도 하거나 장판에도 쓸 수 있습니다. 전기요 전기 장판에도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잘 미끄러지지 않는 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기요 전기 장판이나 뭐 카페트를 하고 이런 데도 홈을 파서 잘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거기다 고무 같은 재질을 주면 약간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를 추가하면 더 안 미끄러지겠죠. 그다음에 홈을 파서 접합하는 구조는 이게 타이밍 벨트나 산업용 벨트, 그다음에 이런 데도 쓰거나 플라스틱을 접합하고 고무와 고무를 접합하거나 고무와 플라스틱 또는 플라스틱과 금속을 접합하거나 금속과 금속을 접합하는데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쓰고 반도체의 펠리클 구조에도 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에도 카본 소재 접합에도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쓰고 물놀이용 매트, 고무보트 이런 데도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쓰일 때는 아마 산업상으로 수십만 원 됐을 것으로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이런데 그 다음에 자전거 타이어 같은 데도 쓸 수 있고요.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써요.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됩니다. 로봇에도 이렇게 스스로 발전을 하면서 할 수 있어요. YTN에 없던 업체가 얘기해서 태양전지판에 이걸 달아놓으시더라서 저는 다른 사람은 그걸 몰랐겠지만 저는 제 기술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것을 이거를 전기 태양전지판을 가지고 이걸 돌렸다라는 거죠. 그거 자체를 그것을 그 업체는 그 기술을 전혀 설명 안 하셔서는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멋대로 쓰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적재산권은 민영사를 담고 있고 외국의 기술을 팔았을 때를 생각하셔야죠. YTN은 저 기술이 100가지도 넘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진짜 황당 그 자체인데요. 100가지도 넘어 들어간 기술이죠. 일일이 얘기는 하는데 그
정도로 숫자를 세우면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적어도 제가 발언을 YTN 쪽에 한 것이 한 50까지는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타 다른 방송국에서 이렇게 다른 방송에서도 소개한 것까지 하면 꽤 많은 기술이 거기서 소개가 된 거. 안 세어봐서 그러는데 적어도 한 제가 직접 거론한 것이 한 40가지 이상 된 것 같은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세어봐야 알겠는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 기술이 왜 거기 다 모여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로봇의 어떤 위치를 어떻게 알게 되느냐면 전 세계로 수천 조번에 수백 조번에 가로세로 높이를 잘라서 1cm나 0.0.3cm 좌표 숫자 방식 400개씩 맵조를 만들고 위성통신과 모든 이동통신 모든 전파의 송수신 잠수함의 위치도 모든 통신 구조에 있어서는 이것을 상대방이 동쪽인데 서쪽에 쏘는 바보는 없죠. 동쪽이 어디에 정확한 곳에 위치를 알면 쏠 수 있는데 이 기술을 씁니다. CCTV나 카메라 구조에서도 가로세로 높이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이것과 연동해서 모든 것을 합니다. 네네. 드론 자동 전투에서도 이것과 연동해서 하고 로봇에도 자동 전투할 때 카메라를 달아서 움직이는 방식을 사용하고요. 드론에도 마찬가지고 사람 거기 입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따라서 각 사물을 분별합니다. 물류센터에서도 각 물건을 분별하거나 사람별로 어떤 사람이냐 종류별로 다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이나 차량 같은 거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일련번호를 탑재해서 동선을 움직이는 좌표와 숫자 번호 움직이는 걸 기록하거나 추적합니다. 특정 목표물에 대해서만 살상하거나 적지간 또 특정 차량, 고정 표명물과 이동 포정물을 공격합니다. 카메라에다 이것을 담아서 이렇게 드론이 자동 공격을 하는데 전 전투 모드를 만들어서 나는 5개, 10개의 전투 모드를 자동으로 만들어 조종사가 직접 그래서 조종하는 사람이 직접 선택하거나 컴퓨터 자동 선택으로 전쟁을 시행하는데 우크라이나 시내와 안드로이드에서 이걸 쓰시더라고 미국의 제 기술입니다. 이것을 카메라는 다 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모든 걸 분별하고요. 5군데 찍어 놓으면 농약도 스스로 뿌리고 이렇게 빌딩 같은 것도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드론에다 물줄기 달아나면 그걸 이제 이렇게 소방도 하고 소방도 하고 청소도 하고 딱 두 군만 찍어 놓고 몇 군 얼마 정도 떨어져 있어서 청소를 하는데 안전한 건물에 앉아 이런 것들 MBC 뉴스 투데이 어떤 업자가 이걸 멋대로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제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을 왜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듣는 분이 꽤 많다라는 건데 방송에서도 식품 기술이 완전 쏟아져 나오고 무슨 모둠입니까? 거기 나가 있게 한 개 쓰다 보니까 2개 쓰고 3개 쓰다 또 5개 쓰고 10개 쓰다 보니까 40개 쓰고 이러나 봐요. 제 기술이 워낙에 기술을 발표를 많이 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이것도 쓰고 싶고 저것도 쓰고 싶고 문제가 있다는 게 나중에 민영사 문제 있습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여기 팔았을 때가 문제가 된다. 남의 기술 부담을 쓰지 마세요. 네. 기술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나 모든 것은 CCTV 카메라 이런 것들도 모든 것은 가로세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판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호텔 서비스로부터 좌표 숫자 찍어주면 5군데 배달하고 다시 돌아오고 자율주행 차량도 10군데 찍으면 10군데 배달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카메라 구조를 보고 판별하고 센서 방식도 할 수 있지만 입체를 통해서 입체가 가까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의 대상물들로 다 기억해서 대응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효율적이에요. 물류센터나 편의점 마트에서도 물건의 종류를 인식하고 고객이 몇 개 집어들었는지 보고 그래서 이쪽으로 엉뚱한 데로 가져가거나 다른 데 숨어있어 썩어가면 그걸 보고 경보 올립니다. 계산대로 가져간 그 물건 인식하고 카드 얼마 현금을 계산해주고 또 금고의 지폐 기수기 방식 얼마 있나 계산해주고 시간과 계산원을 해서 현재 얼마 있는 것까지도 문자로 통보합니다. 주인에게 마트에 드나드는 사람 숫자도 정확히 알 수 있고요. 또는 SK 플래닛에서도 이걸 하시던데 이렇게 어떤
지하철에 이렇게 사람 몇 명 드나드는 이제 일련 번호하고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건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뭐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주고받는 것도 와이파이에다가 하고 하시고 블루투스 기술에 대한 이것은 통신 구조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전파의 송수신, 충전 구조로도 들어갑니다. 사물 인터넷 때 쓰는 기술이 되는데 제 기술을 멋대로 쓰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한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로봇도 모든 사물을 인식을 할 때 센서 방식도 좋지만 카메라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직접 이렇게 봐가지고 사물을 판단하는 것이 더 옳다. 그리고 이제 각 그 사람 이것이 왜 입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합니다. 각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을 우리도 그렇죠.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보고 키가 얼마, 그 사람을 얼마 특징이 그 눈, 코, 입을 분별하듯이 그래서 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게 눈 몇 센치, 코 몇 센치, 입 센치, 두께 몇 센치, 사람 체중까지 분석하고 사물을 분석하는 기술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뭐 진공 청소기 로봇 같은 것도 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카메라 달아갖고 부딪히지 않고 회피하고 그럼 로봇도 그렇고 자율주행 차량도 비행체도 그렇고 대공 방어망에서도 이렇게 입체가 나타나면 입체가 움직이는 걸 따라서 거리가 얼마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으며 거기서 방향까지도 알 수 있는데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 고정 표적을 분별하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동선을 파악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모든 것을 사물을 하고 이제 각 사람에 대해서나 각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앞으로 모든 휴머노이드 로봇과 모든 로봇도 사람처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입체 이렇게 카메라 입체로 해가지고 입체냐 아니냐를 따라서 각 사람을 이제 정확히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도 할 수도 있지만 사람별로 뭐 100사람을 안다 그러면 100사람에 대해서 각각 대응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대응할지 자동으로 이렇게 사람이 하듯이 그 사람을 대하면 이게 자동으로 대하는 방식이 무의식으로 넘어가서 대응을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위험한 사람 이렇게 판단을 해서 무의식으로 넘어가는 구조라는데 이 무의식은 자동 수행 명령을 한다는 거죠. 자동 명령.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든 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각 사안별로 이렇게 각 사물별로 이렇게 대응 방식을 무의식에 넘겨서 그 최적의 대응 방법을 써놓고 그것을 이 세력의 대응 방법이 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일 수도 있고 그 대응 방법을 문제 해결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해결했더니 문제 해결 방법 이 방법이 제일 좋더라 이것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이게 뭐 전투 모드를 갖다가 적합한 전투 모드를 만들듯이 그래서 휴머노로부터 전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각각 최적의 문제 해법 이렇게 대응 방법을 써놓는다는 것이 무의식에도 자동 명령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좀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로 순위가 바뀌는 거죠. 그 방법으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쟁할 때도 어떤 전투 모드를 적합한 전투 모드를 5개, 10개 만들어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크라이 시네와 안드레네스 사용하시다고 했죠.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로봇 기술에서 힘을 배분하는 방식인데 전기적인 힘을 어느 쪽에다 배분을 할 것인지 이건 자세 제어와 관련이 돼 있어서 각 배터리에서 몇 개에서 갖다 쓸지를 결정하는 그 배터리가 모듈이 이제 10개짜리, 10개짜리 각 부분별로 담당을 하고요. 그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무게를 전기를 각각 배분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 오른쪽 왼쪽 틀리게 주거나 하체를 다리 상체 틀리게 주거나 이렇게 이런 기술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 뭐다 지금 쓰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긴 한데 나중에 문제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몸의 자세제 비행체 또는 배 로봇 이런데 자율주행 차량도 자세 제어와 관련이 돼 있다는 거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거를 이렇게 어떤 물건을 들었다.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이 물건을 들거나 물론 사람은 이게 정확히 기술을 이 물건을 들었을 때 이 비중을 알거든요. 근데 처음 보는 물건은 들었는데 꽤 무거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다음에는 이걸 무게를 들으면 이건 이 정도 힘이 필요해라고 생각하죠. 그럼 자동으로 이게 이렇게 무의식 체계로 들어간다는 거죠. 반복할수록 더 그렇겠죠. 이것도 이제 로봇을 도입을 하자는 거죠. 이게 각 사안에 대해서 무게, 전기적인 힘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 이게 무게만이 아니죠. 각 사안에 대해서 동작을 할 때도
그것을 자동 프로그램을 넘겨서 속도를 빨리 처리하는 기술에 해당합니다. 그럼 각 문제의 사안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요. 각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이것을 숫자를 넘겨서 자동으로 처리하거나 어떤 감각 정보들 그것을 그 사물을 인식을 하고 그에 대해서 정보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감각 정보나 시각 정보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문제 사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것을 무의식에 넘겨서 자동 명령체에 넘겨서 속도를 빨리 하는 기술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지 항상 항상 모든 것을 새롭게 인식, 항상 새로 본 사람처럼 어떤 사람을 본다, 어떤 문제를 대항한다. 그러면 새로 처음 본 것처럼 대하거나 처음 그 문제를 접한 것 대하는 항상 처음부터 시작하면 이상하죠.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대응 방식이라든지 아니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익숙한 방식이면 자동 처리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뭐 그렇게 오랫동안 일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속도가 빠르거나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어떤 그렇죠. 그거 이제 달인 정도 될 수도 있는 그 방식을 로봇에 도입을 하자는 거죠. 자동 처리를 해가지고 그것이 자동으로 명령 수행화 되도록 무의식에 넘겨서 자동 처리되는 기술을 사용하면 좀 더 나은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는 게 순위가 바뀐다는 거죠. 이것도 앞으로 미래 기술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로봇의 하체 관절에 뭐 사족 보행 로봇이든 어떤 하체 관절에 그 전기 에너지를 틀리게 주는 기술. 이것은 체중을 지탱하게 하거나 자세를 용이하는 데 쓰입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그다음에 그 어떤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가 제 기술을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모든 사물을 인식을 할 때 AI를 어떻게 학습시킬까의 문제인데 뭐 사람처럼 단순히 구성을 하면 될 텐데 우리가 만화 그릴 때 보시면은 만화 그릴 때 구성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집을 그린다 그러면 조명 있고 가구 있고 싱크대 있고 소파 있고 필요한 구성 요소라는 게 있다면 그거를 이제 만화 그리는 방식으로 딱 그려놔봅시다. 그럼 이거 사진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그렇죠? 사진으로 대체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만화 한 컷이 되는 거죠. 또는 광고 사진 한 컷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움직이게 한다면 이렇게 가로 세로 너비로 좌표하시자 방식으로 해서 이쪽 방에서 이쪽으로 움직이게 하면 동쪽 프로그램입니다. 원래 만화 그릴 때는 여러 장을 움직이지 않는 것과 움직이는 것까지 막 연달아서 그려갖고 팍 누르면 탁 움직이는 것처럼 그 방식도 사용할 수 있는데 동쪽 특정 세상 강아지다 사람이다 특히 움직이는 동영상을 만들고 있을 때는 그쪽 부분 동쪽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광고 사진이나 아니면 만화 이렇게 또 만화 동영상이나 어떤 모든 드라마, 영화 이런 동영상을 찍을 때 사진을 먼저 동일하게 넣고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을 구분하고 거기다 동적인 프로그램을 넣어서 화면을 구성한다면 초보자도 쉽게 수많은 파일이 있어서 사람 파일 만만 개, 조명 파일, 그다음에 뭐 강아지 파일 몇만 개 이렇게 해서 꾸준히 갖다 쓴다는 거죠. 이 방식을 사용하면 되게 파일들을 갖다 쓴다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3D 인테리어 업체에서 제가 어떤 기존에 도면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사진 방식으로 하자 또는 동영상 방식으로 하자 말씀을 드렸죠. 실제 판매하는 가구를 사진으로 가지고 이렇게 배치해를 놓고 공사를 했을 때 이 모습이라는 걸 보여준다면 훨씬 보다 더 신뢰 있게 공사할 수 있겠죠. 그럼 거기 있는 물품도 같이 구매를 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이것도 또 다른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그러면 이것을 이 화면의 구성 요소를 이해를 하고 AI가 이것을 갖다서 쓴다는 거죠. 이 구성 요소를 할 때 예를 들면 이렇게 방안을 구성한다면 구성 요소라는 게 있을 텐데 조명도 있고 가구도 있고 그다음에 TV도 있고 전화도 있고 이런 것이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는 사람이 등장하거나 여성 애인이 등장한다면 그것도 구성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스토리를 전개를 해나가는 방식을 쓰는데요. 간단하게 만화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오븐의 소라가 이것을 침해하셨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접대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야구장이다 그러면 야구장에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 만화 그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야구는 만화나 뭐 똑같죠. 야구장에 관중석이 있을 거고 전광탑도 있고 잔디밭도 있고 1, 2루 3루 있고 그다음에 이게 뭐 이렇게 룸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야구 한다는 1루에서 2루에서 3루에서 야구 선수들이 배치되거나
포수가 있고, 또 뒤에 이렇게 더가웃에 이렇게 감독이라든 이런 것도 관중도 있을 거고, 이것도 구성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루타, 2루타, 3루타, 번트, 홈런 다양한 이것도 구성 요소가 되는 거고요. 뭐 소리도 있어야 될 거고요. 아웃, 스트라이크 뭐 이런 것도 이것도 하나의 구성 요소. 이런 구성 요소를 넣어준다는 거죠. 그럼 그 야구 선수가 여자하고 사랑을 한다. 그러면 야구장에 이렇게 어떻게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을 또는 그 야구를 어떤 야구장품에 간다. 뭐 결과가 그 야구 한다 그러면 결과도 굉장히 다양할 텐데요. 그것도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그 야구용품점을 이 여자애가 같이 갔다. 그럼 야구용품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글로브 있어야 되고 야구 할 때도 글로브, 배트 이런 게 모자 같은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것도 구성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만화처럼 그린다는 이렇게 야구용품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로브, 뭐 배트, 뭐 모자, 유니폼 뭐 등등등 종합 어떤 스포츠 용품이면 뭐 축구 배우고 농구 이런 것들 다양한 게 다 있겠죠. 거기 그러면 여자 등장해야 되고 남자 투수 등장해야 되고 거기서 같이 가는 장면. 그때 사복을 입고 가겠죠. 그러면 구매하는 장면 이런 것들도 다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물을 이렇게 어떤 이렇게 영상을 만들거나 이것을 이렇게 인지해서 이렇게 해서 추론하게 하는 이런 기술, 구성 요소를 하나씩 더 추가해 가지고 스토리를 전개하는 방식을 쓴다는 거죠. 이것을 오펜AI가 소라가 침범하셨다는 엔비디아 다른 어떤 어떤 AI 기술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게 함부로 하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것도 쓰시고 사물을 이해를 하고 이에 따라서 이렇게 그다음 성격을 구성하는 만화 스토리 그릴 때 어떤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등장인물에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모습이겠죠. 모습을 틀리게 그리거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성격, 호방한 성격, 소심한 성격 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직업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을 갖다 구성 요소로서 등장인물로 넣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AI 자신에게도 넣을 수 있고 어떤 만화 스토리, 영화 스토리, 드라마 스토리를 넣을 때 그런 식으로 AI가 성격을 만들어 가지고 존재를 어떤 만화 인물 투입을 하듯이 투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를 재밌게 꾸며 나갑니다. 수많은 다양한 변수를 서로 조합해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AI 기술 자체 휴머노를 보시면 인격을 갖춰주는데도 그 사람이 어떤 AI는 이것을 더 잘하고 어떤 AI는 이것을 잘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오픈AI, 에스라에서도 그렇고 다른 기술에서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하여튼 로봇 기술에서도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로봇 기술에서도 이렇게 이 기술을 쓴다 하는 거죠. 로봇 기술의 전기선의 배분인데 전기선을 어떤 것은 대짜리 전기선 안에 통신선이 이렇게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피복 없이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중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기선에 이렇게 통신선을 전기선에 구리선을 그럼 주파수 방식으로 이렇게 파워 있게 공급을 하게 되고요. 전기선에 구리선이 피복 없이 이씨 하나짜리 있고 두 개짜리 있고 세 개짜리 있고 피복 없이 하나짜리 있고 두 개짜리 세 개 있고 어떤 데는 하나 보내고 어떤 데는 두 개 보내고 세 개 보내고 네 개 전기형을 틀리게 보냅니다. 전기선의 굵기를 대짜리 구리선이겠죠. 대짜리, 소짜리, 중짜리 만들어 두께별로 해서 전기를 틀리게 흘려보내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스피커선 같은 경우는 220을 우리가 써도 그 정도밖에 전기가 흐르지 않고요. 또는 그 보일러선 같은 장원선 같은 데는 그 정도 선밖에 전기를 흘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마치 물과 같아서 통로를 이렇게 그 정도밖에 안 만들어지면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로봇 기술에서 이와 같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네. 로봇 기술을 써서 통신 구조로 가져갈 때 아까 지금 얘기를 못한 게 있는데 제가 그 스마트폰 구내 워키 통신 그다음에 그 어떤
경호원들의 워키토키 방식에서도 쓸 수 있는데, 공용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1번은 공용 주파수, 2번은 여러 몇 사람이 모여서 회의하는 이런 서비스, 이런 3번은 이렇게 각각 통신화, 이런 식으로 해서 전파를 같은 전파를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각각 통신을 하거나, 공용 주파수 개념을, 공용 주파수가 여러 개일 수도 있죠. 목적별로 사용합니다. 스마트폰, 워키토키 다른 데서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요. 또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로서 이와 같은 또 공용 주파수를 만들거나 몇 사람에서 통신하는 그런 기술을 만들거나 각각 통신하는 기술 구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각각 통신할 수도 있고, 동시에 몇 개를 충전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동시에 몇 개가 동시에 통신이 되거나 이런 기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신칩 문제인데 반도체에서도 그렇고, 스카이라이프의 위성 안테나 같은 데서도 안테나를 미니 안테나 10개 놔가지고 각각 서로 다른 파행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또는 동시에 송수신한다. 같은 파행의 전파는 호출 번호만 들리게 해서 송수신한다, 동시에 송수신한다. 스마트폰 같은 데서 이렇게 송수신할 때 SK 것도 이동통신하고 틀려도 SK 것 쓰고 KT 것도 쓰고, 이렇게 또 무선 인터넷망에서 쓰는 게 어떤 전파도 거기서도 통신을 쓰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워키토키에도 쓸 수 있고요. 이거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거죠. 이 기술은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로봇끼리 통신할 때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해서 공용 주파수기는 모두에게 공지한다. 몇 명만 몇 개의 로봇만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지, 세 번 각각 통신을 한다든지 이 기술을 쓴다는 거죠.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아파트 인터폰에도 사용하거나 회사에서도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유선이나 무선 두 가지가 가능하고요. 여기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군의 통신 구조이거나 경호원들의 워키토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통신 구조를 가질 때 암호가 맞아야지 통신은 비밀번호를 둬서 자동으로 이렇게 전용 단말기 은행 인터넷 뱅킹 할 때 제도처럼 해서 프로그램에 들어가 자동으로 암호가 풀어지는 기술과, 또는 얼굴 인식, 또는 열려라 참깨 언어 인식, 또는 비밀번호 방식을 동원할 수, 기타의暗구어를 줘서 서로 비밀번호가 맞지 않으면,暗구어가 맞지 않으면 통신이 안 되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드론 조종할 때 적군이 조종하지 못하기 위해서 이렇게 암구어가 맞아야지 통신하는 기술을 쓴다 그랬죠. 삼성페이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전파 방식으로 해가지고 열고 자동차 문을 개폐해 사용하셨다는 게 제 기술을 쓰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쓰셨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 로봇에도 쓴다는 거죠. 다른 데가 통신이 개방돼서 아무나 그 통신 내용을 듣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용 단말기 제도로 해서 그 프로그램을 완전히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거나, 추가로 비밀을 그날의 암구에서 비밀번호를 추가할 수도 있다. 얼굴 인식이 서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로봇이 어떤 자기 자신의 모든 그 위치를 정확히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알고요. 위치를 서로 간에도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다른 로봇도 서로 간에 정확하게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해서 그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지 이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로봇의 비상 배터리 개념인데요. 자동차나 드론 같은 데도 할 수 있다 그랬죠. 드론 같은 데 비상 배터리가 없거나 또는 비상 연료통이 없다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비상 연료통 방식을 얘기를 했었는데, 자동차 타죽잖아요. 전기차 같은 거.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문을 개폐를 할 때 기존에 전기가 안 들어오면 여기서 작은 배터리나 기판 구조를 조그만 게 임시 배터리가 있어서 거기를 업시키고 이걸 새로 언시켜가지고 이쪽을 연결시켜서 문을 개폐하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유리창 같은 거를 이렇게 플라스틱 창이나 유리창을 재단을 해가지고 좀 전문가가 와서 끼우는 방식이 아니라 피스 방식으로 조이거나 피스 방식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끼우는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은 되게 쉽게 되겠죠. 이것도 큰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그 전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끼우는 방식보다 훨씬 더 튼튼하다는 거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에도 사용할 수 있고 집안에도 아파트 같은 데나 뭐든 사무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